자, 논제 2번 보자. 라사의 입장에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가지고 첫 번째 할 일, 그 중에 한 입장을 선택하고 요약하고 선택해서 요약하고 이 요약을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그럼 라, 마, 바, 사. 자,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라는 얘기네. 아직 제식을 안 읽었으니까 라, 마, 바, 사 한번 봅시다. 라부터 볼까? 굉장히 기네. 왜 이렇게 길어? 와. 자, 빨리 읽을게. 네. 마크 저커버그 사람들에게 공유할 권한을 부여하여 더욱 개방되고 더욱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페이스북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썼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를 서로 더 가깝게 합시다. 당신과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계를 서로 더 가깝게 만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저커버그에게 생기와 추진력을 불어넣었다. 그 연설, 투자자에게 보내는 서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언론 인터뷰, 그리고 2017년의 초에 조용히 미국 전역을 돌아본 것은 모두 그 주제와 잘 통한다. 그 주제. 그 주제는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세상을 연결시키고 개방하고 하는 요게 바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겠지, 그지? 네. 자, 그는 자신의 회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 또한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하고 대체로 유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만든 거겠지. 저커버그는 2017년 초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서에서 지난 10년간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가족을 연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라고 썼다. 그 기초에서 우리가 다음에 집중할 것은 공동체를 위해. 자, 제일 처음은 친구들과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참여를 돕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소셜 인프라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으로서는 전환의 표시다. 확대된 거지, 그지? 페이스북이 개인을 연결하는 기능이 그치지 않고 개인을 연결해서 시민사회 참여와 나아가 세계를 연결, 세계평화 공존에 도움이 될 것. 이게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저커버그는 2016년 내내 페이스북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선출에 영향을 끼친 선전선동에 자리를 깔아주고 부추겨왔다. 자, 선전선동에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압박을 받았다. 그러면 페이스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페이스북을 저격한 거지, 그지? 네. 페이스북은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도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 또는 살인, 흉 장면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이다. 요즘 저커버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야. 이러한 비판에 굴하지 않고 저커버그는 2017년 성명서에서 투표 이상으로 가장 훌륭한 기회는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몇 년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중요한 문제를 잘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밝힌 거야. 우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투표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날마다 참여하고 그걸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는 국민과 선출된 지도자들 간의 직접적인 대화, 책임감의 확립에 도울 수 있다. 저커버그는 이어 페이스북이 민주정치 과정에서 유용하다는 점을 믿게 된 가장 놀라운 사례를 거론하면서 인도의 모디 총리는 장관들에게 회의와 정보 페이스북의 공유에 국민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으라고 지시했다. 저커버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유럽에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최근 선거에서
페이스북에서 참여도가 가장 높은 팔로워를 가장 많이 가진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는 봐왔다. 텔레비전 1960년대 시민소통의 주요 미디어가 되었듯이 21세기는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소셜미디어를 저커버그의 얘기를 했지만, 물론 다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SNS, 소셜미디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혹은 유익하다, 그런 관점이야. 물론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으니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긍정으로 가야 되겠지. 아무튼 그쪽 얘기를 많이 썼어. 자, 그 다음에 말을 가볼까?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장려하는 행동은 온라인에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 다 나왔잖아. 이건 부정이잖아. 네. 그지? 페이스북이 이번 주말 내내 잠옷 차림으로 시트콤을 보면서 비스켓 10통이나 먹었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빛나는 장면, 행복한 순간, 파티 축하, 하얀 백사장, 입에 침에 고이는 음식, 이런 것들만 골라서 온라인에 공유. 문제는 이렇게 포토샵으로 또 꾸며지고 필터링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 근본적으로 단절돼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란 얘기잖아. 보여지기지. 그것도 좋은 것만. 그리고 또 한 번 포토샵을 했어. 전적으로 SNS, 소셜미디어 상의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고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꾸며진 모습이다. 가짜다. 실제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항상 행복하고 사교적이며 성공한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하고 자신 없는 누군가가 나일까? 내 친구들이 가짜 나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의 소셜미디어 인생, 이 표현 좋으네. 소셜미디어 인생을 신중하게 포장하면 할수록 프로필에 가려진 진짜 나를 아무도 모르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런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 고립감, 단절감.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다른 사람과 세계를 연결이라 했잖아. 근데 실제로 이런 포장되고 가식된 소셜미디어 인생이 그려지면 오히려 진짜 나와의 단절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단절감, 세계와의 단절감, 이게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캘리포니아 출신의 똑똑하고 예술적인 17세 태사가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아바타처럼 사는 것 같아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바타,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시장조사에서 기업 커스터드가 영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겨우 18%만이 페이스북 프로필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럼 결국 82%는 가짜란 얘기지.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필사적으로 신경 쓰고 때로는 우리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일종의 연기를 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른다. 이건 그런 행동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쨌든 400년 전의 셰익스피어도 온 세상이 연극 무대라고 하지 않았던가. 특히 10대는 어느 시대나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캣아이 메이크업, 초미니스커트, 롱부츠, 가방에 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는 14세일 때 신중하게 공들여 만든 페르소나, 가면이었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러한 핵심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인간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우리는 자주 연기를 멈추고 사생활 속에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곤 했어. 이게 바로 우리 과거의 모습인데,
가령 14세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화장기가 없이 잠옷 차림으로 식구들과 붙어앉아 통속 드라마를 보곤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인생의 매순간이 잠재적 인생샷이니 이 연기가 대체 언제 멈출까?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가짜로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소셜미디어 위에서 말한 대로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 소셜미디어 인생 정도로 비판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건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도. 이미 앞에서 다 나왔지, 그지? 진짜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 자, 그러면 라하고 마는 상반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경기도 한 도시에 작은 빵집이 있다. 제과 제빵 기능장이 정성껏 좋은 재료로 만드는 과자 빵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가게를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랑, 역부족. 이를 걱정한 빵집의 손님이 빵집이 기획한 과자 세트를 온라인 판매 홍보하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다과를 즐기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를 원했던 SNS 사용자들이 주문이 몰려가지고 과자 세트는 판매 목표 수량을 아득히 뛰어넘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 2차 경기도의 이 기능장이 만든 빵은 과자는 달라진 게 없는 거네.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광고빨이네, 그지? 빵집에 상호가 들어간 해시태그가 생기고 실시간 트렌드에 등극했다. 이를 본 다른 수많은 사용자들이 빵집의 SNS 계정을 방문했다. 주문이 하도 몰려 빵집의 오프라인 매장을 잠시 닫고 발주에만 집중할 정도였다. 이후에 빵집은 인터넷 판매로 전환해가지고 현재까지도 SNS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SNS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미디어 중에 하나다. 뉴미디어는 기술 및 의사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이런 점들이 가능하게 된 거야. 종합화, 상호작용성, 비동시화. 종합화는 아날로그 시대에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는 거. 상호작용성은 뉴미디어가 가진 기존의 대중매체의 지닌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송수신자 간의 쌍방향에 집중한 거고, 비동시화는 과거에는 송신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프로그램 수신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그 선택만이 있었지만 뉴미디어는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게 SNS의 특징이면서 장점이 되겠지, 그지? 종합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이 가능하다. 꼭 생산자 중심이 아니고요, 쌍방향이 가능하다. 소비자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식으로 손쉽게 다룰 수 있다. 특히 SNS 상호작용성은 소비자 생산자 간의 쌍방향성을 강화해서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하는 게 이거야. 해시태그는 관심 있는 키워드를 한데 모아 볼 수 있게 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고요. SNS 사용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이 필요한 가게가 SNS를 활용해 자신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춘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방문한다. 자, 이건 뭐 당연히 라하고 동일한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있다. 자, 마지막 4로 갈게. 이건 이제 부정적이겠지, 그지? 피드백 중독
좋아요 증상이다. 다 나와버렸어. 알았니? 네. 좋아요는 초를 다툰다. 접속과 동시에 누군가 일거수일투족을 알거나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한다. 노출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좋아요는 실시간 숫자로 명기되며 인맥을 유지하는데 확인을 시켜준다. 개인 계정은 확장적 자아로 기능하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 교류하고 지속적 관계를 맺기를 확인받는다. 누가 클릭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라도 하다는 듯 불안한 침묵은 좋아요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통해서 불안을 달래고 고독을 떨쳐내고 세계와 나의 연약한 고리를 붙잡는다. 결국 고리가 이어진다는 얘기지. 좋아요를 통해 타자와 간격을 좁히지 못해 일체를 꿈꾼다. 거의 종교야, 그렇지? 경계가 사라지고 타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자아는 구별 불가능하다. 자아는 실시간 소비사회 속에서 계산되고 소멸된다. 이게 카운팅이 된다는 얘기야. SNS, 자, 좋아요 취소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SNS 허구성을 발견하지도 깨부술 의지도 갖기도 어렵다. 거기에 몰입했기 때문에, 자, 자아가 불안한 관성, 침묵 속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곳곳에서 모든 힘이 동원된다. 빠져들지 못하도록. 평소 팔로우해 온 셀럽, 패친, 트위터 유저의 진단과 예측을 무조건 흡수하고 그의 판단 아래 정보의 통제를 넘어 생각의 통제가 가속화된다. 이런 거 불안한 관성은 좋아요를 기대하거나 좋아요가 빠졌을 때 뭐 이런 거 침묵 이런 것들 모두 부정적이란 말이야. 공유와 리트윗을 통해 자아를 보고, 이게 판단 기준이야.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를 가용해 편리한 대로 이해한다.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나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이어붙인 이미지를 보고 본질을 파악한다. 누군가가 이어붙인 이미지, 이거는 본질이 아니죠. 알았니? 네. 소속감과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필연적인 소외가 발생하지만 소속감과 동일시가 이루어진 곳, 어디에 가입을 해야지만, 가입을 못하면, 안 하면 소외된 거, 결국 자발적 소외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입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외당한 것 같아. 나의 자아는 SNS의 몰시간성에 의해 타자와 거리를 상실한 채 어쨌거나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라고 무비판적으로 여기는 거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타자는 얼마든지 추가가 되고요, 다른 의견을 가진 타자는 삭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SNS는 대화를 가르치지 않는다. 자신과 비슷한 타자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소리에 안식을 얻고, 비슷한 사람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 자기 자신의 반사된 얼굴에 좋아요를 누르는 일종의 자기 중독에 빠진다. 자기 최면에 빠진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라부터 계속 했는데 네. 마하고 사가 되겠네.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 소셜미디어 SNS의 긍정과 부정.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뭐 활용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답은 라, 바의 관점에서 마사를 비판하는 게 맞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가장 흔한 대답이니까. 그러면 라, 바에서 얘기한 SNS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자, 마사의 부정적인 폐에 대해서 비판할 거야. 먼저 라는 뭐야? 저커버그의 말을 인용해서 SNS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시민사회로 확대된다. 연결된다. 즉 민주정치를 참여도 활성화시키고, 마지막에 있잖아, 거창하게
세계 평화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건 뭐 자기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으니까 페이스북이라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 거야. SNS 이용자가 정치 참여를 돕는다. 이게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SNS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당선 확률이 높대. 이 말은 SNS 팔로워가 많다는 건 그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생각을 따른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팔로워 수가 많아지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했고 증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SNS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 영역까지 파급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 같은 경우에는 SNS 빵집 홍보한 거잖아, 그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장의 빵은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거기에 추가된 건 SNS를 이용한 홍보 효과야.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그 사업적인 영역에서도 SNS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실용적 효과, 실질적 효과를 얻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SNS는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양방향성으로 이어준다. 실시간으로도 이어지고 비동기화해주고 있다. 됐죠? 그럼 결국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야. SNS를 통해서. 그래서 생산자는 뭐 하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 효과. 홍보 효과라는 건 뭐냐면 생산자 소비자가 연결됐으니까 자신의 홍보는 소비자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그런 정보를 유통할 수 있다. 즉 금방 얻을 수 있다. 이 연결관계가 결국 쌍방향 소통으로 이어지고 사업적인 효과도 있고요. 정보 획득에도 유리한 면이 있어.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다. 이런 관점이야. 라고 바가. 그럼 마 한번 볼까? 마의 내용이 뭐였지 아까? 마는 자아의 모습, 소셜미디어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정한 자아가 아닌 꾸며진 자아, 가짜 자아, 이런 것들은 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마에서 제시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행해지는 공간이 바로 SNS, 소셜미디어 영역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사에서는 좋아요 현상, 좋아요를 통한 중독 현상. 그것이 마치 확인받는 거야. 진정한 자아는 없어지고 좋아요 숫자, 좋아요 취소. 여기에 일희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되면 좋아요가 많으면 훌륭한 자아, 좋아요가 없으면 별 볼일 없는 자아처럼 인식된단 말이야. 그러면 좋아요를 위해서 가짜 자아가 양산되고 그러면 진정한 자아는 소멸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알았니? 네. 자, 그런 게 이제 지금 나왔던 사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라바에서 SNS가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고 개인 간의 개인, 세계와 정치까지 연결시키는 거, 그 다음에 바람직한 소비와 바람직한 생산, 뭐 이런 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라고 바에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SNS가, 소셜미디어가 실용적인 목적 혹은 실용적 수단으로서 가치가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고 실제로 좋은 정치인을 뽑는 과정이 될 수 있잖아. 그럼 정치는 결국 우리한테 다시 피드백돼서 돌아오는 것이니까 결국 실용적인 그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데 SNS, 소셜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한 라하고 바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마바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평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평가. 자, 좋아요 현상, 가짜자의 양산. 그럼 라바에서 입장에서 마사는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여기는 지독한
한쪽으로 일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 기능. 자, SNS에 긍정적인 것도 많은데 부정적 기능에만 주목하고 있다 라고 비판할 수 있지, 그지? 네. 순기능도 있는데 역기능에만 몰두하고 있다. 자, 마 입장에서 그 가짜자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가짜자. 근데 라바도 생각해 보면, 자, 소셜 미디어 속의 나, 소셜 미디어 속의 나. 소셜 미디어 속의 나가 어떻게 보여지거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입장을 본다면 라하고 바에서는 긍정적이라고 그랬잖아. 어?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실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은 뭐 건강한 소비도 할 수 있고 건강한 뭐 생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의 활용적 측면을 본다면 이것들이 가짜가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자, 본질적 자를 보여주는 창고이지, 가짜 자만을 양성하는 수단은 아니다 라고 비판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냐면 SNS의 본질적인 것은 이거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가짜자의 양산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본질적인 기능이고 이거는 일부에 국한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바 입장에서 마의 가짜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SNS, 소셜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서 먼 일종의 일부분의 부정적인 기능에 불과한 거다. 대부분은 이렇게 정직한 자, 본질적 자를 보여줌으로써 실용적인 가치를 높이고 있어. 그런데 가짜 자를 양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마에 대한 비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사로 가볼까? 사에서는 좋아요의 맹신인데, 좋아요, 이게 지금 중독에 이를 정도로 맹신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봐봐, 좋아요를 누르고 있어.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아요를 통해서, 자, 여기 누구냐면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는 이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타자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중독되고 피드백에 중독되고 막 이런 것은 부정적인 거야. 네. 부정적. 이거 비판할 수 있겠지, 그지? 네. 부정적. 자, 근데 이 좋아요에 집착하는 것은 중독적으로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는 거잖아. 네. 근데 실제로 좋아요는 타자와의 연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 의미를 마치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는 아주 굉장한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야. 좋아요 자체는 이걸 통해서 타자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타자가 좋아요를 누르면 자기를 믿고 확신하고 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 자체가 갖고 있는 타자와의 연결성에 주목하면 자아를 확인받는 거야. 자아를 확인받는다는 게 뭐야? 자아를 확인받는다는 거. 자아를 확인받는. 자아를 확인받는다. 이 얘기는 자아라는 본인에 대해서 있잖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확인, 나에 대한 확인.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거기다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숫자에 좋아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좋아요가 갖고 있는 타자와의 연결이라는 사회 구성원의 연결, 그 기능에 주목해야지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맹신하거나 중독되거나 피드백에 중독되는 현상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좋아요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에 라바가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자아의 발견이야. 자아의 발견. 알았어? 네. 자아의 발견인데 이 자아의 발견의 의미는 내가 구성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해됐어? 사회적 구성원의 하나의 일원이라는 거. 일원이라는 건 뭔지 알지?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그럼 고립과 소외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연결 자체가 바로 소통을 의미하는 거다. 이해됐지? 네. 이게 라바가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긍정적인 거고 본질적인 거다.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결은 결국 뭐로 이어진다? 소통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소통은 결국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고요.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 발전이 이어진다. 그게 바로 거기에 시작이 소셜 미디어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과거에 직접 모여 대면이었다면 비대면이지만 연결을 계속 이어간다. 그리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확인받는 거다. 그러면 구성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참여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네. 그게 바로 긍정적인 경험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